네, 예고해드린 대로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 심규진 교수와의 화상 대담을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심규진 교수는 여론조사에 오랫동안 종사도 하셨고 또 여의도 연구원에서 어, 책임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스페인 마드리드의 아이이 대학교 교수로 있는 분입니다. 심규진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제 얘기 잘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네,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에 계신가요? 네, 네. 거긴 지금 몇 제가 시예요? 다음 주에 이제 한국 가거든요. 아, 뭐 그래요? 한 주만 늦었으면 한국에서도 뵐 수 있었을 텐데. 아니, 그러면 한국에 들어오시면 한 번 더 모실게요. 진짜요? 네, 그럼 네, 좋죠. 네, 저도 되게 즐겨보는 방송이고 그래서 네, 예.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영광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고성구 TV 시청자들께 짧게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페인 아이 대학에서 그 비즈니스 스쿨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심규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지금 교수님 뒤쪽으로 아주 멋진 이 전경이 보이는데 지금 어디예요? 여기가 마드리드고요. 저 네, 아이 대학이 이제 캠퍼스가 세 군데 있는데 네, 그 학부 캠퍼스는 세고비아라고 근교 도시에 좀 오래된 도시에 있고 여기는 이제 네, 새로 생긴 그 아이 타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예. 그 여의도처럼 여기가 이렇게 좀 비즈니스 디스트릭트라고 해가지고 아, 고층 건물 이렇게 해갖고 거기 이제 있는 새로 만들어진 고층 빌딩에 있고요. 또 대학원 건물은 그 음, 살라망카 쪽이라고 이제 마드리드에 우리나라로 치면 뭐 청담동이나 뭐 아, 한남동 같은 그런 데 또 있어요. 캠퍼스가 세 군데 있는데 여기 이제 새로 생긴 저 마드리드에 있는 네, 캠퍼스예요. 네. 그래요. 예. 그래서 전망이 좋아요. 새로 지은 데라서. 네. 우리 시청자들도 우리 심교진 교수님을 많이 아시는 것 같으네요. 막 여기 댓글로 지금 막 인사하고 막 그러십니다. 네. 제가 그 서민 교수님이 하시는 채널에서 예. 네, 저번에 여름방학에 들어갔을 때 우연히 이제 조인하게 돼 가지고 예. 네. 좀 거기서 이제 이런 평론 같은 걸 좀 하다 보니까 예, 아, 많은 그래요. 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론조사 말씀을 좀 들으려고 이렇게 화상 대담을 하고 있는데요. 네. 교수님 보시기에 이 한국의 정치 여론조사, 이거 어떻게 네네. 보십니까? 잠시만요. 제가 여러 가지로 질문지를 먼저 주셔 갖고 네, 좀 정리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고성국 TV 시청자분들이 제일 좀 관심이 가실 것 같은 게 네. 왜 자꾸 이 좌파 쪽에 그 비중이 높냐, 아, 여론에 지지율도 예. 낮게 나오고 좌파 쪽에 유리한 게 많이 나오고 정당 지지율도 낮고 우리 체감하는 것보다 그거에 관심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서 이제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이제 첫째는 그러세요. 네, 두 번째 지금 이제 공표되는 여론조사는 ARS 전화조사하고 면접조사 두 가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ARS 조사에서는 절대값이 많이 나오죠. 음, 면접조사보다. 그러니까 음,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ARS 조사는 보통 응답률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네, ARS 조사를 보실 때는 응답률에 이제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되는데 응답률이 5%가 낮다는 거는 이제 100명을 모아놓고 봤을 때 극성 지지층들만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업에 바쁘시고 이 고성국 TV에도 많은 그 고성국 TV 시청자분들이시나 그 지금 회원에 계신 분들은 다 생업에 바쁘시잖아요. 네, 제가 그 맛집 투어하시고 그런 거 되게 즐겨 보는데 그 컨텐츠를 네. 아니 이렇게 손님들 많고 이게 생업하시느라 바쁘시고 막 그러면은 어떻게 그거를 계속 붙잡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리고 아주 인제 그 팬심이라고 하죠. 정말 어떤 특정 정치인에 대한 강력한 팬심이 있는 사람들만 여론조사 오나 막 이렇게 하면서 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부터 먼저 채워지게 되겠죠. 그래서 네, 이 5%라는 거는 아주 소위 말해서 팬심이 되게 강하고 강성 지지층들이 과잉 대표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그래서 일례로 보면은 ARS와 면접조사에 보면은 이렇게 뭐 세부 내역이 막 튄다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네, 이유가 뭐냐면 20 대들을 예를 들어 보자고요. 네, 20대 친구들은 굉장히 정치에 저관여한 계층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저관여한 계층일수록 어떻게 되냐면은 뭐 FM 코리아라던가 뭐 DC 인사이드 같이 이렇게 정치를 게임으로 몰두하는 극소수의 그 빠층이라고 하죠. 그런 정치인 빠층만 과잉 대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ARS 조사하고 이 면접 조사에서 가장 간극이 큰 게 그 20대 특히 남자층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파악을 해보면요. 이게 이제 지지율만 절대적으로 보시면 안 되고요. 네. 이 계층이 얼마나 정치의 관여도가 큰지 태도를 결정했는지 그걸 먼저 보셔야 돼요. 샘플을 네. 파악할 때. 그래서 20대층은 제가 봤을 때 한 50%에서 60%는 실제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태도가 네.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그거를 다 좌우하게 되는 거니까 ARS 같은 경우 보면은 그 소위 말하면 속칭 말하는 그 뭐 예전에 뭐 이준석 팬덤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 전체 20대 인구로 봤을 때는 뭐 10%도 안 되는 인구가 이 전체 이 파이를 다 좌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대대표 되는군요. 과대대표 돼가지고 예. 펜코에서 무슨 뭐 윤석열에 대한 여론이 나빴다가 좋았다가 막 이러면은 출렁출렁 거리는 겁니다. ARS에서는. 근데 그나마 갤럽 같은 면접 조사에서는 이 무관심층이 많이 표집이 돼요. 네, 그래서 무관심층이 한 30-40%를 차지해버리니까 이 절대값이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준석의 팬층이나 특정 팬층이 작아져서 절대값이 작아지는 그 효과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20대를 다시 또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뭐 그때 369라고 해가지고 왜 이렇게 20대층에서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 9%밖에 안 돼? 막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 절대값 자체는 ARS가 커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층을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ARS 조사는 이제 그 극성층들이 이제 과잉으로 대표가 돼서 막 출렁출렁 거리고 절대값도 큰데 이 면접 조사는 이제 한 반이 룸의 한 30-40%가 이제 빈집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자체 태도를 결정한 사람들의 그 숫자 자체 절대값이 작아지니까 20대 지지율이 막 10% 이하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20대 남자 뭐 예를 들어서 20대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9%래. 그 얘기가 이렇게 들으면은 그럼 90%는 다 싫어한다는 거야 이렇게 들리시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미 20대 중에 한 제가 봤을 때 40-50%는 그냥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뉴스도 팔로우하지도 않고 태도를 결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은 대선이나 뭐 이런 총선이나 무슨 이슈가 있을 때 자기들하고 직접적인 이슈가 있거나 여론의 그 선거가 아젠다가 됐을 때 이제 조금 참여하는 정도지 이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태도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거를 마치 지금 좌파 언론이나 여론조사 기관에서 윤석열 정권 마치 망할 것처럼 20대 지지율 9%로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마치 지지를 못 받고 있고 인기가 없고 막 그런 혐오를 부추기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ARS하고 제가 면접 조사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런 걸로 계속 같은 프레임으로 계속 장난을 치는데 저번에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의 호감도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그런데요. 뭐 한동훈 장관 중도층한테 되게 먹힌다고 하더니 비호감도가 그 당시 53%였고요. 그다음에 호감도가 뭐 30%밖에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호감도가 30%니까 70%가 싫어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그 호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한동훈 장관 인지도의 그 분포를 자세히 보시면요. 이제 오세훈이라던가 이제 한동훈의 경쟁자죠. 오세훈이라던가 또 누구 있었죠? 뭐 유승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인지도가 높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충 태도를 다 결정하고 있는 건데 한동훈 장관은 아직은 인지도가 그들에게는 못 미치죠. 아직 정치를 자기가 한다고 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그러니까 그 호감도의 분포를 보면 나 모르겠어. 한동훈에 대해서는 아직 보류할래가 되게 많아요. 30-40% 정도. 그러니까 호감도에 대한 절대값이 당연히 낮아지죠. 근데 그거를 호도하는 거예요. 마치 호감도가 낮고 비호감도가 높은 것처럼 호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또 다른 얘기도 할 게 많은데. 네, 알겠어요. 지금 교수님이 쭉 먼저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런 거를 여론조사 회사나 여론조사의 그 설문 문항, 퀘스천에어를 만드는 전문가들이나 또는 그걸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은 너무나 잘 알죠,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너무 잘 아는 거를 이제 여론조사라는 소스를 이용해서 마치 이제 그 여론조사를 통해서 여론 호도를 하는 거고 왜곡을 하는 거고 선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얼마든지 숫자를 조작하지 않고서도 자기들이 원하는 조사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아까 그렇게까지 답변하셨는데. 네네.
그걸 악용한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최근 들어서? 지금 최근 들어서 악용한 사례는 너무 많죠. 근데 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악용이 되고 있냐면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팬덤에서 악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러니까 예. 제가 인제 이거는 여심이 이런 거를 규정을 봤을 때 이게 제가 이거 학술적으로 예전에 과거 데이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가지고 말씀을 음흠. 드리자면은 네. 그러니까 제일 악용되는 사례가 우리가 갤럽에서 항상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되게 높게 나와 가지고 사람들이 문재인이 엄청난 뭐야 이 좌파 진영의 무슨 신성화된 성역화된 존재인 것처럼 하는 어, 거에 일조를 많이 했죠. 네. 근데 제가 인제 조사를 제가 그 당시에 이제 제 연구 목적으로 지지율이나 문재인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이런 거를 계속 어 트래킹을 해 봤거든요. 예. 그랬더니 기존 여론조사나 그런 적극 지지층이 과잉 대표되는 리얼미터라든가 갤럽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항상 민주당 지지율보다 5%에서 10%까지 높게 나왔어요, 항상. 그래요. 예. 그랬는데 실제로 제가 웹조사나 이런 걸 해 보면 되게 다르게 나왔거든요. 오히려 네. 민주당 지지율이 뭐 40%다 그러면은 문재인 지지율이 30%대로 나왔는데 음. 그 차이가 뭐냐면 아까 네. 말씀드렸던 정치 팬덤이 참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하. 제가 웹조사를 할 때는 이게 마케팅 조사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음. 정치라고 말을 안 하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이거 마케팅 설문이니까 어느 정도의 베네핏을 주고 하는 거예요. 고용된 음흠.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인제 그거를 지금 여심위에서는 이제 막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네. 참여자가 인제 보상을 받으면 왜곡될 수 있다고 해 가지고 그거를 다 막고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보상이라는 거는 어떤 거를 합니까? 어느 정도의 시간에 보상입니까? 대한 보상이니까 그거는 뭐 그런 데이터 업체에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포인트를 주거나 뭐 이런 식의 베네핏을 음, 주는 거예요. 예. 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만약에 4시간 10분 15분을 들이면은 그거에 대해서 내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고 방식 자체에서부터 이미 어떤 진영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만 음음.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왜곡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 사실은. 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 있잖아요. 그냥 생업하시는 분들한테 이거 하면은 뭐 포인트 받을 수 있어. 이거 하면 쿠폰 받을 수 있어." 해 가지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정치적인 동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정치에 음. 관심이 있든 없든 이렇게 표집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음음. 인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샘플을 파악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지난 대선에 누구를 뽑았습니까?"라는 질문을 항상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저번에도 제가 이제 여연에 있을 때 항상 이 데이터를 수집하면은요. 문재인 지지율이 전체 국민으로 했을 때는 30% 였고 투표한 사람들로만 따졌을 때는 40% 나왔었잖아요. 근데 네. 항상 문재인을 뽑았다는 사람들이 50% 넘게 표집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하.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우파 시민 여러분들 이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여론조사나 이런 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과거에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이 50% 이상 참여된 음. 좌파 과잉 대표된 샘플이라는 거를 봐야 되고 그래서 인제 뭐 아하. 추이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요. 문재인을 예. 찍었던 사람 중에 몇 프로가 이탈을 했는지 또 뭐 문재인 찍었던 사람들 중에 얼마나 정권 교체를 원하는지 그런 거를 인제 계산해 봤을 때 그래서 제가 여연에 있을 때 계속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에서 이길 것이다. 그리고 음. 결국에는 이길 것이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예측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은 굉장히 문재인 지지층에서 한 60%만 정권 유지를 원한다고 했어요, 문재인 찍었던 네. 사람들 중에. 예. 그리고 또 문재인 근데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이 됐었잖아요. 근데 네. 그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한 사람들 중에 이재명을 찍겠다고 하는 사람보다 저기 뭐죠? 저쪽에서 경선 패한 이낙연 지지층 있잖아요. 음음. 그쪽에서 국민의힘을 찍겠다고 한 비율이 더 높았어요. 그래서 아하. 뭐 그런 식의 추이를 보는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 샘플 자체는 항상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네. 인제 악용되고 있는 사례는 너무너무 많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지금 뭐 예전에 당대표 이것도 지금 이제 고성국 TV 제작진분께서 뽑아 주셨는데 대표적인 거죠. KBC라는 광주 음음. 방송에서 여심에 등록도 안 하고 계속 역선택으로 유승민이 이게 높게 나오는 거를 가지고 아하. 유승민이 마치 뭐 민심인 양 그렇게 음. 호도하는 그런 것도 이제 장난을 치는 거고 또 이번에도 보면은 뭐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계속 악의적인 프레임을 하죠. 뭐 아하. "이상민 장관이 뭐 책임을 져야 된다." 음. 뭐 "정부의 책임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지를 그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로 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얼마든지 그 보수 우파 그 채널들이 좀 여론조사를 통한 어떤 그 아젠다 세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지금 되게 못하고 있죠. 지금 그래요. 공정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정도만 약간 정권에 약간 공정하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고 네. 일반적으로는 다 그냥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여론조사의 한 가지 그 문제점이 계속 이렇게 여론조사를 돌리면서 그게 홍보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연에 있을 때도 우리한테 불리한 이슈가 있을 때는 이거를 괜히 사람들이 모르는데 괜히 전화로 알려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잘 모르는 아하. 사람들한테. 예. 그래서 그거를 지금 좌파 쪽에서 너무 잘하고 있고 원래 그 좌파들이 지금 문제점이 제가 이제 업계에 있는 분들도 몇 분 아는데 대부분이 다 그 좌파 카르텔 그리고 특히나 아하. 그 노무현 때 정권을 잡았으면서 그때 행정관 했던 사람들이 이제 나가서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이제 물량을 그래요. 다 몰아주고 예. 그런 식으로 또 인제 그 머니 런더링하고 막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했고 지금 그 사람들이 카르텔이 돼 가지고 네. 그 업계를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만 아하. 좌파한테 장악이 된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지금 좌파들이 그 여론조사 카르텔을 만들어 놨고 또 문재인 정권 때도 그런 식으로 물량을 엄청나게 몰아주고 해 가지고 지금 여론조사가 난립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뭐 약간 그 좌파들의 어떤 수익 사업으로 그게 굳어지면서 음음. 그렇게 이제 프레임질을 하는 게 너무 심한데 저 너무 답답한 게 정말 지금 정권에 잘하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네. 대해서는 질문 안 하잖아요. 뭐 지금 네. 이번에 사우디에서 성과를 난 거라든지 뭐 탈원전에 관한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인제 좀 문제고 그리고 인제 뭐 대북 이슈 같은 것도 이미 좌파들이 이렇게 많이 과잉 샘플링이 되니까 그게 음음. 마치 뭐 효과가 없는 것처럼 또 몰아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그래요. 지금 문제가 알겠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신규진 교수님, 그 여연에서 활동하실 때, 네네. 사실은 여연의 조사가 제일 정확하고 권위가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예. 예, 그런데 어쩌다가 여연이 거의 조사 결과를 발표 못하게 되고, 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유우파 진영은 변변한 뭐 여론조사회사 하나 없고, 그래서 발표되는 좌편향된 조사들한테 조사에 대해서 못 믿겠다라고 불평은 하지만 정말 균형 잡힌 제대로 된 조사를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는데 지금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네네. 해야지 이런 상황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대통령실 얘기 들어보면은 네, 어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그 비단 여론조사의 문제만 아니라 뭐 많은 인제 우파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지금 네,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가 없잖아요. 그래요. 기강도 막 빠져 있고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도 되게 상황이 되게 여의치 않은 것 같아요. 막 너무 그렇게 다 이렇게 힘을 못 쓰게 잘라놔 가지고 네, 그래서 인제 일단은 앞으로의 인제 개선 방안에 있어서는 이제 네, 보수 우파에 있어서의 여론 전문가라든가 그러니까 네, 이런 그 좌파의 선전선동의 의도를 딱 파악하고서는 이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아젠다 세팅할 수 있는 전문가 풀이 되게 음, 부족한 게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아, 해요. 그래서 예, 일단 정부 기관에서 지금 이제 여심위가 제일 문제인데 네, 여심위의 그 관련 전문 부처가 행안부거든요. 근데 아, 행안부가 정말 여심위의 그 활동을 감사하고 제대로 감독할 그럴 전문 인력이나 전문 기구가 있는지 의문이에요. 지금 음, 보면 제가 이제 법 조항을 따져봐도 그게 굉장히 그 뭐야 허술한 게 되게 많거든요. 뭐 네, 무슨 자격증 4명 딴 사람 4 명만 있으면 되고 매출도 5천만 원만 음, 있으면 되고 그러니까 갑자기 정말 갑툭튀한 그 김어준 여론조사 그런 게 지금 열심히 등록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정말 예, 공신력이 제로인데. 그러니까 지금 일단 일단 이제 제가 단기적인 과제와 장기적인 과제를 좀 분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돼요. 거기에 감사. 그리고 인제 예. 지금 안 되면은 그러니까 여심위 자체 내에서의 감사 기능을 강화해서 그 데이터 있잖아요. 데이터 분석에 음, 대한 것을 얘네들이 제대로 하는지. 네, 그리고 제가 보면은 인제 그 로 데이터를 또 인제 얘네들이 뭐 이렇게 그 보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 보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장난을 치지 않은지 뭐 하나라도 걸리면 퇴출시키는 그 관리 감독을 되게 강화해야 되고 실제로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주고 있는지 제대로 아, 회사가 돌아가고 있는지 뭐 지금 국세청이나 감사원까지 뭐 대동을 해서 만약에 안 된다면은 여심위가 감사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털어야 네,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대적으로. 그리고 인제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걔네들이 여론 왜곡의 의도가 있잖아요, 항상 보면 선동의 의도. 그렇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법적 조항이 강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너무 허술하고 구멍이 많고 루폴이 많아요. 걔네들이 악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음, 지금은 뭐 선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걸로 좀 제한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인 여론 조작이나 선동에 대한 의도에 대한 어떤 감사 감시, 그러니까 그 헌법에도 있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언론은 항상 책임을 져야 된다. 음, 그러니까 이것도 여론조사 기관도 그러니까 언론기관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공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 헌법 조항에 의거한 어떤 법적인 감시 조항을 강화해가지고 이런 네,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심의기구를 강화해서 여론조작이나 선동에 대한 의도에 대한 엄밀한 그런 필터링 장치를 좀 법제화해야 된다. 지금은 음, 그런 조항이 없어요. 그냥 선거에 대한 걸로만 이렇게 좀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네, 약간 그런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법적 제한도 많이 마련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인제 이것도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보수의 그런 문제점으로 돌아가서 이 보수 매체들이 좀 적극적으로 여론전에 또 나서야 됩니다. 이게 음, 지금 쟤네들이 막 칼 들고 날뛰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무방비로 당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냥 네, 불평만 하면서.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당했던 게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졌던 거고요, 사실은. 그 뭐 이준석 사태 때도 보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어를 국민의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심판대에 국민의힘을 올리는 거죠, 프레임을. 그래서 국민의힘이 뭐 이준석을 쳐냈다라는 프레임을 그렇게 질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 질문을 그냥 이준석한테 해야 되거든요. 이준석이 했던 말이 뭐 정말 정치인의 그거에 맞는지, 음, 이준석이 정말 그 의혹에 대해서 뭐 합당한 뭐 대답을 했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그 주어가 국민의힘이 되느냐, 주어가 음, 이준석이 되느냐, 주어가 그래요.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게. 그리고 지금 그게 왜 중요하냐면 주어가 지금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또 이제 약간 보수 우파 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지금 하실 것 같은데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게 나오니까. 음,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그 갤럽의 지금 추이를 쫙 보면요. 사실은 3대 3대 3이에요. 지금의 구도는. 뭐냐면 음, 30%는 대충 나와요. 지금 되게 갤럽의 쭉 추이를 보면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게 한 30%대 민주당, 네, 30%가 국민의힘 지지층이 있고 40% 무당층이에요. 항상 그래요.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3대 6으로 나오는 거는 이 무당층 쪽의 사람들이 너무 그 이준석 사태를 거치고 공중파라든지 악의적인 여론의 그 프레임에 의해서 이제 네, 정치 혐오가 높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치 혐오가 높아진 거지 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민주당이나 좌파를 지지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 사람들 네, 다 싫다예요. 다 싫다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는 지금 여론전에서 보수가 밀리고 있는 거고 이거를 인제 이 프레임을 이기려면은 계속 그 어떤 좀 공정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또 나와줘서 그래요. 싸워줘야 알겠어요. 되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좀 보수가 생각을 해야 되고 대통령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까지는 아직 여유가 안 되는지 생각을 지금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알겠어요. 예. 예, 그 짧게 답변 드리고 또 질문 드리고 답변 드릴게요. 지금 네네. 여심위에 등록된 업체가 90개가 넘어서 다른 나라에 그쵸. 예. 비해서 지나치게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너무 지금 기준이 낮아요. 예. 음, 그리고 그 여론조사 그것도 그러니까 제가 여연했을 때도 이렇게 젊은 친구들 몇 명이서 "와 우리도 여론조사 만들까?" 하는 게 너무 그 자본금이라든지 아하, 뭐 이런 그 허가 내주는 게 너무 낮아요, 진입 장벽이. 그래요. 그게 예. 좀 아무나 문제예요. 쉽게 예. 만들 수 그러니까 있다 이거죠. 아무나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제화가 필요하고 이 여론조사 기관도 이제 그 언론 기관으로서 취급을 해서 그에 알겠습니다. 준하는 그런 그거를 해 줘야 된다라는 거 정리를 좀 해야 알겠습니다. 돼요. 예. 예. 우리 교수님, 네네. 스페인에 계시지만 이제 한국에서 진행되고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계속 트래킹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아까 아예 그 모집단에서부터 그 좌편향이 시작된다. 그게다가 네네. 네. 퀘처네어가 그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좌파들의 여론조사 그 판을 이 좌파 커넥션들이 좌우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고 이제 이런 그쵸. 말씀 쭉 예.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신 교수님 생각에는 네.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몇 퍼센트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어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그 여론조사 방식이라는 게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 여론조사를 하는 방식이 이제 그 지금 ARS랑 면접이 있고 또 뭐 네, 웹조사는 이제 공표할 수 없는 방식일 거지만은 이제 또 많이 하는 방식인데 네, 네. 어 지금은 이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 좌파 쪽이 많이 과잉 표집되는 구조화가 돼 있어요, 지금은. 그렇죠. 예. 그래서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지금에 나오는 여론조사에서 한 5% 정도는 5%에서 10%까지는 이런 음,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죠. 감안하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 여론조사가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데이터도 이것이 뭐 되게 representative 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거든요. 항상 우리는 네, 오차라던가 그거를 감안해서 봐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제가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왜 5%나 10%는 뻥치기를 해서 보셔야 된다고 하냐면은 그거는 이제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에 했던 데이터에 근거한 건데 네, 전에 제가 2019년도에 그 조국 사태가 한창이었을 때요. 그때 갤럽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44%였어요. 근데 음, 제가 그 조사한 거에서는 34%가 나왔거든요. 아하,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34%의 윤석열 지지율이 나왔는데 민주당 지지층은 그게 한 48%였었어요. 그러니까 음, 민주당 지지자가 48%였고 근데 갤럽에선 반대로 나왔어요, 완전히. 음, 그러니까 항상 감안해서 봐야 된다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예, 추이를 봐야 된다니까 그 비율로 감안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투표율이 30%에서 40%였죠. 실제 대선 투표율이 얼마였습니까? 40%였잖아요. 음, 근데 문재인을 찍었다고 한 사람들이 55%가 지금 이 샘플에 있다라고 생각하면 10%가 더 많은 거죠, 이미 그렇죠. 좌파 예, 편향이. 그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해서 항상 봐야 된다라는 거지. 이 여론조사가 되게 잘 된 조사하고 이 조사가 그런 건 없어요. 항상 그거의 오류를 항상 우리가 네, 면밀하게 애널리시스해서 봐야 된다.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데이터로 봤을 때는 5%에서 10%는 알겠습니다. 과잉된다. 좌표 쪽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피부로 느끼는 여론은 지금 우리 심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최소 5%에서 10% 정도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과소평가되고 있다. 그쵸, 어, 그쵸. 예.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5%나 10% 정도를 더하면 지금 뭐 32에서 35 정도 나오니까 네네. 42에서 45, 46 이렇게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제가 네네네. 이게 왜 중요하냐고 생각하면 제가 오늘도 어떤 이 학술 세미나에서 제가 토론을 하고 왔는데 그 네네. 토론의 전제가 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다. 왜 이렇게 됐냐?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음. 그거예요. 그래서 그 면접조사, 아까 좀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러니까 예. ARS는 제가 왜 좌파 쪽이 과잉되는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네. 이 면접조사는 그러면은 공정한가? 그게 아니에요. 음. 면접조사는 특히나 이 면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뭐에 이제 중도층들이 표집이 되는데 그 중도층들이 뭐에 이제 컨선이 있냐면은 밴드웨건에 이제 휘둘리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예. 그래서 약간 이제 샤이 보수 현상이 생기는데 아까 그 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 뉴스도 모르고 뉴스도 안 보고 음. 이게 나는 잘 모르는데 여론조사 이렇게 답하려고 하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지지율이 낮네? 그러니까 못하고 있나 보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편승 효과와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야 지지율 30%다니까 지지율로 공격을 하는 거죠. 그 어허. 수법이 그 좌파들 수법이 문재인 정권 내내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때 너무 실정이 네.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좌파들이 항상 앵무새처럼 하는 게 지지율 최고인 대통령, 업적이 지지율이에요. 어허. 우리 대통령 지지율 70% 나오니까 잘하고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좌파들 특유의 실력이 없는 사람들 특유의 인정 욕구, 예, 네. 그런 허영심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예, 제가 그렇게 돼서 오늘도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 세미나에서 좀 논쟁을 하고 왔는데 네네. 발표자가 지지율 네. 30%대를 전제로 해서 어 그쵸. 그러니까 대선 때 48%까지 득표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쩌다 30% 중반으로 떨어졌냐. 이거 그때 찍은 사람들 중에 중도표가 빠져나가서 그런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다시 찾기 위해서 정책을 해야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논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지율을 어떻게 보는가가 첫 단추가 완전히 잘못 끼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논쟁을 하고 왔는데 지금 신 교수님의 대략적인 감으로 또 제 감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의 실질적인 지지율은 40에서 45 정도일 거다라고 하면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얻었던 표가 거의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트래킹을 해보면 이준석 사태 때 빠져나갔던 층들이 지금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이준석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론조사의 함정인데 이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또 아는 그 여론조사에 있어서는 되게 그 인플루언서인 분이 있거든요. 그 네. 윈브라이트라고 블로그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자료를 다 이렇게 모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네. 이분이 정말 이렇게 잘 캐치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세부 조사를 봤을 때 그 과잉되는 사람들 아까 이대남을 제가 또 예를 들었지만은 예. 지금 또 다루 과잉 이제 표집되는 층이 어떤 층이냐면은 TK하고 PK의 대깨문층이에요. TK와 PK의 좌파층. 그러니까 그쪽이 굉장히 강성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 TK나 PK 보면 너무 어이가 없이 이번에도 무슨 어떤 튀는 그 되게 불균형이 되게 심하고요. 그쪽이. 네.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과잉 대표되는 경우에는 편차가 되게 심해요. 여론조사마다. 근데 TK하고 PK가 이재명 그 지지하는 그 강성 약간 이념적 좌파 성향의 사람들이 40대 그죠? 50대 그 층이 굉장히 과잉 대표 돼가지고 어떤 그 여론조사는 심지어 뭐 이번에 무슨 뭐 국힘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게 나온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서 마치 중도층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없다는 식으로 프레임식을 막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아요. 여론 지형에 있어서. 그래서 그냥 그런 거에 대한 또 이렇게 이런 스피커도 부족하고 뭐 아시겠지만 뭐 언론이나 학계나 다 지금 저쪽 진영에 많이 경도돼 있기 때문에 이런 예리한 분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그 우파의 스피커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밀리고 그런 식의 또 프레임이 다시 악순환이 돼서 중도층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지금 박사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들에 대한 어떤 이제 단기적, 중장기적 플랜을 빨리 대통령실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여러 군데서 지금 전선이 펼쳐지고 있고 이런 쪽에 있어서 굉장히 우파가 약한 상황인 거죠. 인력풀도 약하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게 좌편향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되고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피부로 체감되는 일상에서 느끼는 지지율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렇죠. 조작이다, 조작된 여론조사라 그러는데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는데 아무리 좌파라도 아예 여론조사를 해놓고 숫자를 조작하는 경우는 없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그 좌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이나 또 이제 좌파가 많이 과잉되는 여론조사들을 제가 이제 수주를 해서 제 연구에 많이 활용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로데이터까지 건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추이를 봐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제가 항상 이게 얼마나 이 샘플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 대선에서 누구를 뽑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지 이게 이미 지금 태도가 결정된 사람들의 좌파 성향이 몇 프로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 그거와 대조를 해서 보면 이 샘플의 성격 자체를 규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문재인 실은 제가 아무리 그 직관적으로 봐도 문재인은 원래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호남 세력과 그런 좌파 세력의 연대체인데 민주당 지지층보다 문재인이 더 지지층이 크다라는 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다르게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이미 제가 얘기했잖아요. 좌편향된 샘플이었다고. 문재인 항상 그래서 보면은 이런 어떤 조사든지 간에 과잉으로 이렇게 정체 과잉되는 사람들이 좌파층이 50%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시간이 다 돼서. 가끔 이제 우리 자유파 유튜브도 그렇고 길거리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 하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 길거리 여론조사 이런 거가 되게 여론전에 좋았다고 전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예.
왜냐면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이제 여론조사라는 거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다가 좀 말았는데 그 갤럽 조사에 보시면은 갤럽 조사에서만 그 조사를 해요. 정치 과잉층 그다음에 음. 약관여층, 저관여층을 분리해서 조사를 하는데 아하, 예. 정치 고관여층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 내외가 나와요. 예. 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정권 초기 출범할 때요. 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50% 정도 나왔을 때는 중관여든 고관여든 저관여든 균일하게 한 50% 내외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쭉 이제 뭐 이준석 사태 거치면서 그 좌파 여론들이 난리를 치고 이제 지지율 가지고 계속 지지율 떨어진다 하면서 그 스파이럴을 만드니까 어떤 게 되냐면 그래도 고관여층은 조금 버텨줘요. 그러니까 50%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요. 40% 떨어지면 10%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모르는 사람들은 50%에서 20%로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예. 아하. 그래서 저는 길거리 여론조사라든지 또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보수 유튜브 채널에서 되게 고맙게도 막 그런 전광판으로 윤석열 대통령 홍보해 그래요. 주시고 예. 하던데 그게 조금 보수에도 필요해요. 그런 약간 아하, 예. 응원전 같은 거. 그래야지 지지층들이 이게 여론조사라는 건 되게 그 밴드웨건 이펙트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음. 들어서 지금 되게 많이 그 10%가 저는 이제 다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거 국면이 되면 그 사람들이 예.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냥 응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음. 왜냐면 싸우니까 자꾸 당내에서 정리가 안 되고 싸우니까 의기소침해져 가지고. 음흠. 그러니까 으쌰으쌰하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인제 그 이준석 사태를 거치면서 되게 국민의힘 지지율도 떨어지고 이러니까 패배감이나 그런 열패감 때문에 '나는 응답을 안 한다.'라고 하는 예. 보수층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보면 길거리 여론전이라든지 뭐가 됐든 지금은 '지지율을 위해서 영끌을 해야 된다.' 전 음. 그렇게 지금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전 정권에서 너무 갈라치기를 해 놨기 때문에 네. 지금 구도에서는 50% 회복, 40% 50% 회복을 목표로 잡고 할 수 있는 모든 여론전이든 뭐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정말. 예. 알겠습니다. 예. 우리 SK윤 님이 좌편향된 샘플 이게 오늘의 키워드네요. 이렇게 댓글 올리셨는데. 그렇죠. 예. 일단 좌편향이 된 샘플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보시고 이 추이나 그런 걸 봐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요새 추이를 제가 분석해 보자면은 예. 예전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보다 이렇게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보수층 내에서 이게 당내 분란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제 비토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비토하는 층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 갭이 좁아지고 있는 게 되게 특이할 만한 상황이고 음. 그리고 인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않았던 층들이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음. 이제 좀 전망으로 돌아선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민주당 가는 게 예. 아니고요. 예. 음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힘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고 음. 국힘당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살짝 인제 쪼끔 회복을 해 가면서 이게 붙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당이 약간 일사불란한 친윤 체제라든가 이 윤석열 대통령에 좀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리스트럭처링이 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약간 이제 그 패배감을 좀 느끼잖아요. 약간 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반윤이었던 사람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꺼져가는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알겠습니다. 국힘 지지한다고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네. 네, 신기준 교수님. 오늘 네.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할 건데요. 다음 네네. 주에 오신다니까 저희 오시는 네네. 대로 저희 스튜디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